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고요. 다행히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양시장을 좀 지켜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10시고요. 전 세계 시장은 크게 변동성 없는 잔잔한 보합권의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은 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물 지수는 현재 상승으로 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선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외 지수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우리 시장의 눌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일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일 우리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내일 시장 살펴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오늘은 지수 자체는요, 다행히도 잘 방어해 준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전일에 음봉을 다 삼키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좀 양봉을 잘 뽑아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음봉을 어쨌든 반 이상 들어 올렸다가 윗골을 달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단봉이라면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이내 상승의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좀 위치는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 추후의 어떤 흐름들은 저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은 1770억 순매수했고, 개인은 3800억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조 정도 가까이 팔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3,500억 가까이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을 순매수는 기관이 했고 코스피는 좀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판가름하는 것은 외인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가 코스닥과 코스피가 극명하게 갈리는 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후 이제 11일부터 내일이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6월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가름이라는 것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와 거래소가 3260포인트 정도 지난번 윗골에 달고 밀렸던 그 코스닥의 코스피의 그 지수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볼 만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부터 볼게요. 우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공시는 아니고요. 디스커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디스커버리가 한국거래소 시스템즈의 주요 주주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데이터 제공 업체입니다. 이달 SK 편입됐다. 그래서 증자대금 더비즈를 인수했다, 뭐 이 내용이 있는데, 디스커버리가 최근 인수한 부동산 빅데이터 자회사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부동산 빅데이터 하면 저는 SK D&D가 좀 떠오릅니다. SK D&D가 디벨로퍼 개념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 시스템즈 KMS의 숙박 플랫폼 예약업체 야놀자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시스템즈는 기존 최대 주주인 SK 디스커버리와 야놀자를 대상으로 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찌됐건 그만큼 한국거래소 시스템즈의 캐파를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디스커버리와 야놀자의 유상증자로 빚어진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추후에 요 이슈가 과연 조금 더 어떤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재료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매일경제 나온 기사인데, 외국인 올 17조 팔았지만 이 종목만은 담았다라는 겁니다. 연기금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들였다.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수급을 매일매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순매수 보면 계속적으로 기금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이 3월달까지 더 당겨볼까요?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사고 있습니다. 251을 해도 이게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흐름 기금에서요. 요 내용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기금이 사실은 올해 지난해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포트에 담기면서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비중을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담은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좀 수급이 괜찮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관도 기관인데 저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저는 상당히 좀 이제 6월 11일 내일부터 공매도가 어떻게 되냐 여부를 좀 보면서, 만약에 그 이후에도 주가가 눌리지 않고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좀 안 된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파워풀하게 한번 진입해도 괜찮은 종목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어쨌든 뭐 도지가 나왔는데 윗골이 달고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순매수를 한번 보면 오늘 외국인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87억 정도, 다만 기관이 334억을 받았어요. 참 이례적이죠.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오늘 코스피를 보면 기관이 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죠? 300억 가까이 담았어요. 1조 가까이 팔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향후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은 계속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재료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게 나올 것이다 하는 재료로 주가가 그때 딱 맞게 갖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측하지 못한 재료로 출발을 해서 쭉쭉쭉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고, 아니면 그 재료의 이벤트가 뉴스를 통해 노출되기 전까지 영문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기존에 노출됐던 CMO, CDMO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자체 백신 생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이슈를 가지고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조금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20평선을 지금 돌파하냐 마냐 상황인데, 물량 소화하면서 전 개인적으로는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내일 편입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는요.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한 하단 정도 쳐주는 수준에서의 반등이지 완전 추세 하락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도 주식시장 끝난 이후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케미칼을 보면 오늘 그 노바백스 관련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케미칼 오늘 4.3% 보기 좋은 양봉 나왔습니다. 자, 보면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바백스 관련주들 이런 게 좀 상승을 했다. 뭐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뭐 딱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 60부터 64살 접종이 시작됐다. 그죠?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면 연령별대로 접종할 백신 종류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내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 종류는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4종으로 제각각 접종 계획이 잡혀 있다. 국내 계약 중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합성 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이 유일하다. 그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오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쭉 또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연령대에서도 다른 백신을 접종할 공산이 크다. 30에서 5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5종이 뒤섞일 공산이 크고, 20대는 혈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접종 이득에 견주가 크다는 판단이 나온 상태라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3종이 접종 백신으로 후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노바백스가 20대와 50대까지 두루 맞을 수가 있고, 아직은 그 노바백스 백신은 접종이 시작이 안 됐죠.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괜찮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케미칼 개별 이슈일 수도 있고요.
적절히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당연히 응당 나올 만한 반등이었었던 것도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추가로 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려면 이슈가 뭐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노바백스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든 아니면 케미칼 개별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개발이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양봉이 오늘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지, 그게 관건이고요. 겹겹이 쌓인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매물을 소화하더라도 최소 30만원대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대세 상승, 추세 상승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요 매물대, 그러니까 27만원부터 30만원의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지, 어떤 이슈를 붙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케미칼은 상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183억, 기관 27억 순매수했어요. 기금이 좀 많이 사줬고요. 개인이 210억 정도, 정말 그 들고 있다 지쳐가지고 나가시는 물량들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때부터 대부분 강한 상승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1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이 SK케미칼은 27억 순매수했단 말입니다. 그게 괜한 이유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강하게 여기서 양봉을 뚫고 이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올라가는지, 그 부분 한번 윗골이 안 달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스커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놀자하고 한국 거래소 시스템즈, 그죠? 그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뭐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어떤 장 마감 후에 어떤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금 상승한 정도입니다. 0.56%, 큰 상승은 아니었고요.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확대를 해서 본다면 22평선을 지켜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지금 양봉으로 뚫어주고 나서 음봉 2개 맞고, 물론 거래량이 조금은 실린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22평선 지켜주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서서히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지켜줬기 때문에 6만원까지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과연 한번 돌파를 해주느냐. 사실은 여기서도요, 보면요, 얘가 여기서 이 한 5만원 정도 라인에서 과연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3일만 4일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벤트와 이슈 모멘텀이 있다면 충분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디스커버리 같이 지주회사가 좀 가벼운 종목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샀네요. 그죠? 기관이 오늘 좀 샀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요. 아직 이렇다 할 추세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관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띈다. 지금 전 그렇게 보여요. 해서 기관이 살고 있으니 외국인도 사면서 개인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상승하면서 이제 던져버리는, 지금 이게 엄청 질이 멸렬하게 아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양봉 하나 세워주면 엄청나게 개인들 던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홀딩하면서 가는 전략,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공매도는 조금 아쉽게도 많이 나왔어요. 공매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하지만 뭐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뭐 공매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공매도를 이길 만한 수급이 들어오면 괜찮은 거죠. 케미칼은 오늘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아직 공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금 세게 공매도가 쳐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죠. 대차 거래를 보면 지금 대차 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 제가 그냥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 11일이 다가오니까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세 종목 다 중요한 날이고요. 6월 11일이 지나가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케미칼은 양봉을 뽑았는데 과연 그 양봉이 유지되는 추가적인 단봉 양봉이 나올지, 디스커버리는 과연 이 지금 자리에서 22평선을
딛고 잡고 올라와 주고 있는데 과연 그 20평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의 양봉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저도 리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종목 끝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 부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후를 털고 내만이한 날을 지났으니 상승으로 좀 강하게 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주말이네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